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리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LG의 새 외국인 투수죠. 앤드루 수아레즈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국내 리그에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면 딱딱하게 스탯만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팬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선수가 LG 유니폼을 입었고 이적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시장의 평가는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 팬 여러분들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가 지난 1월 5일 오전 새 외국인 투수로 미국 국적의 앤드루 수아레즈 선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게 LG의 보도자료인데요. 잠깐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수아레즈 선수는 총액 60만 달러고요. 계약금은 20만 달러, 연봉 40만 달러입니다. 수아레즈 선수는 60만 달러의 입단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LG 수아레즈 선수 계약 발표 이후 이 선수는 이적료 협상을 놓고 말이 있던데, 그리고 이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40인 엔트리에 있었던 현역 메이저리거로 들었는데 왜 이렇게 싼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KBO 리그에서는 새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 몸값 상한선이 있습니다. 연봉과 이적료 등을 포함해서 100만 달러가 상한선인데요. 연봉이 60만 달러라는 것은 이적료가 만만치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샌프란시스코가 부른 이적료는 낮았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20만에서 25만 달러 정도였는데 경쟁이 붙으면서 LG가 이적료를 세게 불렀고 결국 수아레즈를 LG 유니폼을 입히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LG는 이적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 시장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60만 달러에 계약한 수아레즈의 이적료는 32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사를 봤는데 40만 달러를 줬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적료에는 세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LG가 40만 달러의 이적료를 샌프란시스코에 줬다면 LG는 외국인 선수 상한선을 넘기게 됩니다. 세금이 22%니까 40만 달러를 지불했다면 48만 8천 달러를 샌프란시스코 측에 전달했다는 소린데, 연봉을 60만 달러로 줬다. 여기에 48만 8천 달러를 더하면 108만 달러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계산을 해보면 LG는 100만 달러 상한선에 맞춰서 32만 불을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아레즈 선수의 올해 연봉이 낮기 때문에 내년 계약 때 베스팅 옵션이 아무래도 걸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아레즈 선수는 외국인 선수 시장에서 A급 투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KBO 리그 내에서 영입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차명석 단장이 밝힌 대로 4개 팀이 경쟁을 했고 LG가 승리자가 됐는데요. 수아레즈가 국내 구단들의 관심을 받은 것은 지난 2017년 전으로 보입니다. 한 구단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KBO 리그의 대부분 구단들이 수아레즈 선수들 영입 리스트에 올렸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차명석 단장이 4개 팀이라고 밝혔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NC, KT 그리고 두산이 수아레즈 선수 영입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고, NC 같은 경우에는 LG와 막판까지 수아레즈 선수의 영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구단입니다. 옆에 보시는 게 수아레즈 선수의 미국 프로야구 성적인데요. 마이너리그 통상 성적은 전체 83경기, 선발로는 75차례에 나서서 30승 24패, 평균 자책점 3.61을 남겼고요. KBO 리그를 올 때 중요시되는 성적이죠. 트리플 A 성적은 36경기에서 31차례 선발 등판을 했고요. 15승 12패, 평균 자책점 4.33으로 준수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메이저리그 성적은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표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명석 단장은 영입 보도자료에서 수아레즈 선수는 커맨드가 좋다, 구속이 빠르고 다양한 구종의 변화력을 구사하는 투수다, 켈리와 함께 우리 팀의 좌우 원투펀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다른 구단의 외국인 담당 스카우트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실 어떤 팀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는 좋게 포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제가 전 회사에 있을 때 외국인 선수 보도자료를 쓰는데 150km의 빠른 볼을 던지고 체인지업, 포크, 커브 등을 수준급으로 이렇게 구사한다고 이렇게 기사를 만들어서 올렸더니 데스크를 보던 부장이 이렇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야, 그런 선수가 왜 KBO 리그에 오냐, 메이저리그에 남아있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입을 하려 했고, 그리고 꾸준히 관찰했던 수아레즈를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내 구단 스카우트들의 평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G가 아닌 국내 타구단 외국인 스카우트들의 수아레즈 선수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공통된 평가가 디셉션 동작이 상당히 좋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팔스윙이 짧아서 상대하는 타자들이 타이밍 잡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갑자기 공이 획 하고 나오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A구단 스카우트의 평가입니다. 왼손인데 구속이 좋다. 최고 150km까지 나온다. 직구 평균은 146km 정도다. 커브가 괜찮다. 올해는 커브를 많이 던지지 않았지만 작년까지 커브를 많이 던졌고 체인지업도 좋다. 다만 제구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내 구단들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 눈여겨보는 포인트가 바로 커브입니다. 선발이면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좋죠. 커브는 그런데 희소성이 높습니다. 커브는 쉽게 배울 수 있는 구종으로 알려졌는데 배우기는 쉽지만 실전에서 잘 던지지 못하는 구종이 바로 커브입니다. 그래서 못 던지는 선수는 커브를 평생 못 던진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에는 커브를 잘 치는 타자가 없습니다. 커브는 노림수를 가지고 치지 않는 한 또 장타가 나오기 쉽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른바 똥커브라 그러죠. 각이 크고 뿡 오는 이런 커브를 말하는데 볼이 빠른 선수가 이른바 똥커브가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타자들 입장에서는 윽 하다가 이렇게 스윙이 나오고 아니면 톡 건드는 스윙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래서 커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외국인 선수를 평가할 때 유리하게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수아레즈 선수의 커브는 이제 이른바 똥커브는 아니고요. 슬러브성 커브인데 주변의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B구단 스카우트의 평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B구단 스카우트는 세크라멘토에서 선발일 때 관심 있게 지켜봤다. 커너워크 좋다. 구속은 146에서 7km 정도를 유지한다. 체인지업보다는 슬라이더를 많이 구사하는 유형이고 왼손인데 제구도 나름 괜찮다. 볼볼하는 유형은 아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많이 꽂는 스타일이다. 단점은 키가 작다. 타점이 좋은 편은 아니다. 공이 빡빡 꽂히는 스타일은 아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고려했을 때 LG가 잘 잡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종합하면 두 개 구단 스카우트들의 공통된 평가는 괜찮다입니다. 아무래도 영입 리스트에 있었던 구단이기에 나름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구단 외에도 다른 구단 스카우트들 평가 역시 비슷했는데요. LG가 좋은 선수를 영입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자, 40인 로스터에 있었고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옵션까지 남아있었던 수아레즈 선수, 과연 수아레즈 선수가 LG 유니폼을 입고 올해 어떤 성적으로 올릴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 선수 합류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활약할 외국인 선수들이 코로나19 특수 상황 때문에 비자 지연으로 2월 1일 캠프가 시작될 때 정상 합류가 아닌 2월 중순 합류가 유력하다는 게 최근 기사의 내용의 요지인데요. 실제로 가장 먼저 외국인 선수 구성을 끝낸 SK 그리고 롯데 종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단이 외국인 선수 합류가 2월 중순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늦어질까에 대한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외국인 선수들이 받는 비자는 E6 비자입니다.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면 법무부에서 사측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비자가 나왔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자 신청을 하면 무조건 2주간의 심사 기간을 거칩니다. 너무 쉽게 발급해 혹시 들어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을 때 양성인 반응이 나오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따로 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예전에는 영사관의 워크인 방문 접수를 받았지만 코로나19로 작년 8월부터 예약 혹은 우편 접수로만 비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편 접수는 많이 불안하죠. 여권이 분실되면 어떡합니까? 실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여권을 한번 분실해서 다시 만들면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예약을 통해 방문 접수를 하게 되는데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한 뒤 2주 안에 또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사측 인정 이것도 최근에는 최소 3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선수가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또 2주간의 자가격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면 지난 1월 5일 수아레즈 선수 영입을 발표한 LG의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의 입국일이 스프링 캠프가 열리는 2월 1일에 맞춰 들어와 훈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롯데, SK를 제외하고 결국 외국인 선수 영입을 일찍 마무리 짓지 못한 구단들은 자, 2월 1일 외국인 선수가 정상적으로 훈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야지 무슨 관계자 멘트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니 많이 하는 게 좀 답답해서 제가 따로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국인 선수 구성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구단 세 구단이죠. NC, 두산, 키움인데요. 이 구단들의 영입 상황에 대해서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은 로켓 선수와 계약 협상이 막바지인 게 맞고요. 조만간 영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아레즈 선수를 놓고 영입 경쟁을 펼쳤던 NC는 플랜 B였던 한 선수. 요즘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선수죠. FA 자격을 얻은 이 선수와 아마도 이번 주 안에 계약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타자를 찾고 있는 키움. 아직 새 대표이사가 발표는 됐지만 이사회를 거쳐 완전 선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소문으로는 국내 구단에서 잠깐 활약했던 외국인 타자를 후보군에 올려놓고 접촉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키움의 외국인 타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번외편으로 NC가 그 테임즈를 왜 잡지 않았냐는 이런 말이 나왔죠. 테임즈 선수는 최근 요미우리,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행을 확정했습니다. NC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테임즈의 나이가 이제는 전성기가 지나 좀 꺾여간다는 이런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알테어가 조금 더 낫다 이런 평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처음 머니볼을 보신 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